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송의 첨단 청바지 기업 메타바이오메드 사장 오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바지 기업이군요. 청년이 있고 바이오를 하고 있고 지역의 그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미 산업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보건복지부 이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규제 완화, 그다음에 메가 특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성공 사례라고 보면 보통 연구개발이나 글로벌 기업의 신약 기술, 개발 기술을 이전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를 진짜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개발 이후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까지 더 많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기기는 판매 전에 인허가와 임상시험이라는 비용이 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테틱이나 웰니스 분야는 시장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시장을 선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오송은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같은 규제기관들도 있고요. 또 바이오 기업, 병원, 연구 인프라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까지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제품이 검증되고 실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산업 테스트베드의 기능이 더해지면 충분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송을 일단은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의료기기를 제외한 웰니스,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임상 실증과 데이터 축적을 할 수 있는 규제 특화, 테스트베드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오송을 찾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아시아 웰니스 의료 관광 허브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치료나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중국이나 일본 재생의료 특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규제기관과 산업, 병원, 의료 교육기관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모두 모여있는 오송 같은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실제 제품이 검증되고 시장으로 나가는 바이오 산업 테스트베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책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자주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정리해서 한 말씀만 한번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이미 집적돼 있고 제일 앞서 있고 그래서요. 그 여러 장점들이 많으니까 그 이어서 후단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통령께 한번 종합 보고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말씀하신 분야는 계속 집중 점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복지부도 마찬가지 식약처 중심으로 어쨌든 저희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니까요. 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저기 지금 손 드신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충청북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를 36년째 이끌고 가고 있는 중견기업에 24년째 다니고 있는 남병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산업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견기업이고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 최근에 첨단 산업의 투자 장비 가격은 한 대당 100억 정도로 육박하게 되고요. 1회차 투자를 하게 되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매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한번 투자가 되면 대부분 이제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지원 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넘어가는 순간 기업의 신용도를 가지고 저금리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부분도 혹시나 기업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데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신용도를 가지고 혹시나 평가가 되거나 기회가 박탈될까 봐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을 이끌고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신용도가 아니라 나라에서 직접 보장을 하고 이런 펀딩에 직접적인 지원 금액이 확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가 보조금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가 보조금이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지자체 매칭이라고 하는 기율이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가 예산 부족 또는 산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매칭률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나 충북의 제조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충청북도 토종기업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대출,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적절히 믹싱할 수도 있을 거긴 한데, 그죠? 그 얘기도 잠깐만 해주시죠. 전에 우리 논의한 거기도 한데. 일단 우리 5급 국민성장 펀드는 한 10조 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이상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금융위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인 투자 중심으로 가자는 게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용도 관련 부분은 특별히 다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보조금 이슈도 지방에 가면은 계속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 보조금 제도를 지방 멀리 갈수록 더 두텁게 가자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분 혹시 지금 한 회사가 20몇 년 됐다 그 말이잖아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36년 업력이고요. 제가 24년 다녔습니다. 네. 그 회사는 혹시 상장한 회사예요? 상장회사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성장성이 있고 회사의 안정성이 있으면 대출 받을 게 아니라 보통은 증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금융 부담도 적고, 그죠? 그런데 증자를 안 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신용도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 차라리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해주든지 해라, 이런 취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증자를 하기는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인가 보죠? 이 부분은 제가 재무 쪽 판단하기 좀 부서가 아니라서, 어렵죠. 네. 어려운. 저기 오래되고 상장된 회사들의 경우는 대출을 해줄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 투자는 결국은 증자에 참여하는 걸 텐데. 뭐 그것도 사실 그 펀드는 원래 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원래는 그러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투자하려고 했던 거니까. 하여튼 그걸 믹싱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저희 지자체 쪽은 그 공무원 특성상 로테이션을 돕니다. 근데 첨단 산업은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로테이션을 도는 과정에서 네.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산업부나 이런 데서 전문 사무관님들이 한 번씩 그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속된 말로 진디주의를 하시면서 빠른 의사결정과 중요성을 이끌어내 주시면 더 빠른 스피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 내역을 좀 주시고요. 나중에 알려줘, 나중에. 예. 금융위가 지역별로 또 순회 설명회를 하니까요. 아마 그렇게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계신 네, 바로 맞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안계정 대변인님. 네. 왜 왼쪽은 안 하고 오른쪽은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왼쪽에 가겠습니다. 뭐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나름의 진행 노하우가.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지역에서 충북의 AI 도입을 도와주고 있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김광주 AI 기획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새 부처에서 좋은 제안, 정책 제안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에서 AI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매일 밤새며 하고 있습니다. 밤새며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 좀 하정우님도 오셔가지고 좀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충북은 저희 과기부에서 지정한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생태계를 24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작년에 최근에 다른 지역들의 그 예타 면제에 의한 뭐 이런 AX 대규모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 충북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좀 저희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충북에서는 이런 피지컬 AI라든가 공정의 부분에 대한 AI 다 중요하지만 저희 충북이 또 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충북은 29년에 방사능 가속기가 그 꿈의 현민경이라는 방사능 가속기가 생길 건데요. 그게 이제 소재 개발, 분자 분석 이런 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저희 국가 인프라 자원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29년 생기기 전에 저희 그 지역 첨단 전략 산업들 세계 산업에 도움될 수 있는 그 공통점을 한번 저희 찾아봤는데요. 소재 분야에 저희가 이렇게 AI 도입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걸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그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뭐 이런 소버린 AI, 뭐 피지컬 AI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이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위 버티컬 AI라고 하죠. 요 정말 저희 충북의 전략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AI 모델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이때는 이 충북의 이 전략 산업을 이해하는 AI 모델이 도입된다면 지금 글로벌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동영상 소리 안 나왔던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잘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리가 잘 나오는 완전히 긁히고 있어요. 네. 훌륭한 AI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하정우 수석 뭐 코멘트 할 것은 좀 하고 가시죠. 네, 그 오창의 방사능 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클러스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크로트론 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소재 분야 같은 경우도 AI가 도입이 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과학 AI가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최근에 발표한 K-무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과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과학 기술 분야의 AI 혁신을 하겠다라는 큰 어떤 여기에 소재 분야 관련된 부분들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충북에서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의견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서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고 뒤에도 갔다 갔다 하고 남녀성도 하고 여성도 하고 이렇게 좀 해서 하지 쭉 하다가 나중에 뒤에 갔다 시간 안 돼서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균형 발전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박원태 교수라고 하고요.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사타를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좀 있는 걸 우리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청주공항이 1978년도에 17 전투비행단이 생겨서 48년 동안을 사실은 소음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충청도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다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나가라는 얘기도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공군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청주 기지에서도 13년 직접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소음 피해와 어떤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청주공항이 전투기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소음 피해가 이제 주변에 있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음 피해를 어떤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추진을 하고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보듬어서 사실은 이게 민간 항공기들을 운영을 하고 소음피도 줄이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꼭 사타를 하실 때에도 가능하면 그런 이게 소음 피해도 있다 그리고 재산 피해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서 사타가 진행되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주공항은 지금 7차 공항개발계획에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특별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충북의 첫 번째 이제 공약이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놓고 그리고 활성화시켜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하시는 임기 동안에는 적어도 추진이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 청주공항이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내년에 당장 지금 활주로 공사를 2년 반 정도를 스톱시켜 놓고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활주로를 하나를 써서 17비 2구전대, 6전대 그리고 공항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슬라시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독일을 보면 그 활주로를 콘크리트로만 안 하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혼합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도 북쪽에 있는 활주로를 공사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그런 혼합식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뭐 논문에서도 그렇게 내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실까요? 이제는 여성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그 갈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지금 오른쪽 쳐다보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뒤쪽이요. 아니요, 여성분 지금 손 드셨잖아요. 갈색 옷 입으신 분. 지금 손 드신 여성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충주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교육부장 유진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의 학생들도 직업계고가 혁신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공고 학생들은 충주에서 직장을 갖고 결혼하여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충주공고가 세계적인 직업계 고등학교로 혁신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충주에서 정주하고 취업하고 성공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에 당당히 이 자리에 섰고요. 대한민국 고교 최초로 충북에 있는 기업 자동차 전문 기업들과 협업하여서 2027년 호주 월드 솔라 체인지 대회를 나가고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